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은 전통 경제 혼란 속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전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 시대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일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스테이블코인 USDC CEO 제레미 알레르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말이죠. 코인 회사 대표가 비트코인 좋다고 하는 것들을 누가 믿을까요? 근데 지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 무시무시한 블랙록의 레리핑크도 비트코인은 세계적 통화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참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록 말만 들어봤지 레리핑크가 그런 말을 한다? 솔직히 상상할 수 없었죠. 비트코인은 미래이다. 뭐 요새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착착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 양반 또한 레리핑크의 말을 인용을 해서 비트코인이 미래이다. 오늘날 같이 복잡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지형에서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기를, 유지하기를, 상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이다. 비트코인이 45,000불을 돌파를 했고 다시 지금 41,000불로 조정 중이지만 그 와중에 인양반 본인 회사의 코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한 정부나 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난 분산된 대안을 제공한다. 주식만 갖고 있지 말고, 금만 갖고 있지 말고 비트코인도 홀드해라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기사, 요 기사 참 재밌더라고요. 6천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샀는데 나는 지금 상투를 잡은 것인가, 이제 하락만 할 것인가 라는 데이터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천만원이 상투 머리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더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제 영상이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 초부터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22,800불, 28,800불이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어느덧 비트코인은 45,000불을 찍고 41,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8천만원이 가도, 비트코인이 1억을 가더라도 항상 그 대목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면 똑같은 기사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1억 상투 잡은 것인가, 비트코인 8천만원 나는 상투를 잡은 것인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중들은 비싸다고만 하죠. 그 이야기는 2천만원일 때도 그랬고 1,000만원일 때도 그랬고요. 비트코인 650만원, 600만원일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뭐 충분히 지금 작게나마 수익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점점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죠. 번저로면 요거 던져야지 이 생각하고 있죠. 번저로면 요거 던지고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갈아타야지 이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아버렸다. 1년여가 넘는 하락장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버렸다. 매일 비트TV 영상을 보니까 그냥 공부가 되더라. 어떤 놈을 사야 될지, 어떤 놈을 타야 될지, 내가 왜 지금까지 이상한 놈을 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10개 정도 코인을 이야기를 할게요. 천천히.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이더클, 비트코인 캐시, 비체인, 이오스, 네오, 에이다, 체인링크, 폴카닷. 그럼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10, 11개 됐네요. 그리고 도지코인. 도지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도지코인도 조금은 갖고 가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드가 이 안에 분포가 돼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금 드린 내용들은 전적으로 비트TV의 뇌피셜이에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요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을 꼭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다 갖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있는 코인은 오브스도 있고요. 비트토렌트도 있고 그 외 몇 개 더 있지만 제가 장투로 계속해서 갖고 갈 코인은 결국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만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갈론만 간다.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에 뭔가 이슈가 생겨서 뭐 합법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규제의 명확성이 띄어지게 된다 그래도 내가 잘못 갖고 간 코인들은 결국 폭망할 거예요. 폭망. 이 기사 보이시죠? CFTC 미 상품거래위원회 이곳에서도 계속 암호화폐를 부인하다가 리플과 SEC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암호화폐는 또 다른 상품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점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어떤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코인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표준은 결국 XRP가 될 겁니다. 요 다음 데이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뭐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XRP 흡공, 리플 흡공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제가 했었죠. 그리고 그 시기가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이 2억을 가는데 3억을 가는데 현물 ETF 승인 하나 가지고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이 명백하게 암호화폐 회사의 승리로 결말이 나야 되겠죠. 아마 요 이슈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더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플의 규정을 살려면 따라야 되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겠죠. 그리고 최근 SEC가 바이낸스를 저격할 때 같이 묶어서 소송 제기를 했던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샌드박스, 디스펜트럴랜드 그 외의 코인들 얘네들 또한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SEC와 대응해야 될까요? 그건 XRP의 프로토콜을 따르란 얘기겠죠. 결국 그래서 제가 리플 흡공, XRP 흡공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은 아니더라도 그 외 알트코인들은 XRP의 상승과 XRP의 하락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트코인 또한 XRP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XRP 차트를 보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뭐 크리스마스 그 언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트코인과 상관없이 XRP 펌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차트로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펌핑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은 SEC 소송도 소송이지만 재빠르게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XRP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온다면 비트코인보다 먼저 XRP가 펌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계속 최근에 여러분들께 했었죠. 비트코인의 기술적 결함,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비트코인 수수료 오류 문제 40억 수수료 이야기 드렸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비트코인을 까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비트코인만 추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런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비트코인 소비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 비트코인이 최고야. 비트코인이 산업 전반에 모두 쓰이게 돼서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착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트코인 생성 원리 블록체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프로토콜을 갖고 있는가, 어떤 컨펌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쨌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제가 초기에 6년 전에 거의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들었지만 비트코인을 파헤치면 헤칠수록 부정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제가 간파를 해버렸죠. 물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그냥 손도끼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판단을 했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대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놈은 XRP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뜨고 있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결론은 뭐냐? 취약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성능 및 거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래 지연, 거래 대기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수많은 대중들에게 조금씩 브로드캐스팅을 할 겁니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죠. 어쩌면 그들의 음모론일 수도 있죠. 어떤 음모론입니까? 하나의 코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약간 견제하는 듯한, 비트코인을 견제한다는 건 결국 뭘까요?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량,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비록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 조금씩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가장 근접한 코인을 찾겠죠. 그리고 실용성을 따지겠죠. 그리고 합법성을 따지겠죠. 이 모든 시나리오가 어쨌든 2020년 12월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 3년여가 지난 동안 미 정부는 리플 XRP를 계속 들여다봤겠죠. 리플이 어떤 코인인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그리고 그 모든 타당성을 끝냈겠죠. 한 번 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취약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그런 뉴스들을 빼온 적이 없는데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메이드 인 USA 코인 XRP,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깨끗해지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죠. 비트코인을 까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 국립 취약성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요게 보니까 미 정부 산하 기관이더라고요. 기술적 오류를 찾아내는 곳이죠. 어떤 데이터든 그런 곳에서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틀이죠, 틀. 일본 말로 하면 왁구죠, 왁구. 그런 틀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틀을 잘 이용을 해서 니네들이 쓰고 싶어 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잘 써라, 이거겠죠. 그래서 비트TV는 자꾸 XRP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서 그 퍼즐을 맞춰보세요. SEC 리플 소송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그리고 미국은 적어도 돈에 관한 한 엄청나게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법을 이야기하는 교수는 리플 판결이 암호화폐 기업의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을 이해하고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전문적인 소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플 흡공, XRP 흡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코인들이 결국 리플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될 거예요. 탈중앙화 개념이 아닌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프로토콜을 따라야만 결국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XRP의 사이드 체인이 그 모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면 그 사이드 체인 안에 이더리움 개발자 집단에서 한규택이 내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리플과 SEC 소송, 그 이면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3년여 동안 미국은 무언가를 판단을 했고 무언가 결정을 했겠죠.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 모든 음모론적 데이터들이 결국 현실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탈중앙화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합법적인 국가에서 채택하기가 힘들죠.
반정부적, 무정부적 성격을 띠고 있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어떻게든 잘 다듬어줘야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될 만한 코인은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가장 빨리 깨끗해지려고 하고 있는 XRP가 그 일을 맡게 되겠죠.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